부회장 김도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방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일 부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운천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동신 군산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택창 군산시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대웅 군산 세무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규택 군산대학교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주일 익산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외빈 소개에 이어 공사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철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석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현수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본부는 1988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구성업공사 전주지점으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개설된 이래로 2001년 1월 덕진구 덕진동으로 이전해서 2005년 9월 전북지사를 거쳐 2012년 1월에 전북지역 본부로 확대 개편된 후 국유자산관리 업무의 위탁관리 확대와 더불어 오늘 군산지방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지방사무소는 군산시와 익산시를 관할하게 되며 사무소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직원이 국유자산 관리 업무와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유자산 관리 업무는 군산시와 익산시 소재 국유자산의 임대, 매각과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산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서민금융지원 업무는 고금리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바꿔드리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액 대출 및 이러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행복자비 취업지원이 주 업무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지역본부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군산과 익산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지만 근본 군산지방사무소 개설을 통하여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해결함으로써 군산시와 익산시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 김관영 국회의원님, 정운천 전 장관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또 시의회 의장님, 또 세무서장님, 의원님 모두 이렇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군산은 바다를 메워서 옥토를 만드는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저희 캠프가 새롭게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캠프는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금융지원,
그리고 공유 재산 관리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군산 및 울산 지역 주민들의 신용 및 금융 교육, 국유재산 및 국내 투자 설명회, 기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의 확산 등 주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익산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그동안 큰 보탬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장인철 사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도하고 특별히 도와주셔서 8개 기관이 합쳐가지고 우리 전북 도청에 특별히 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주셔서 서민들에게 4천여 명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군산지방사무소 개소에 지금에서 그동안 우리 국유재산 관리연구 서민 지원업무에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취임하신 이후에 그 전임 사장님과는 달리 정말로 많은 업적들을 성과를 내고 계신 우리 장영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군산을 기억해 주시고 군산에 사무실을 개설해 주셔서 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서민금고 또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국민행복기금 18조를 만든다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캠프에 이렇게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민금고를 모델로 만들어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표창 수상하고 하여튼 여러분 서민금고 크게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의 자산관리공사 군산 사무소를 개설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3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취약계층의 금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선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산관리공사 군산지방사무소가 뜻한 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겠다는 말씀을 하고 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네, 그럼 케이크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배제가 있겠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광역단체 위에는 전국에서 처음 사무실이 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군산이. 그래서 아마 과거에 캠프나 자산공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청 소재지로 갔던 그러한 번거로움을 지방으로 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산관리공사의 자산의 관리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어려워진 서민들을 지원하는 그 서민금융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청 소재지를 넘어서 지방에 처음 하는 만큼 저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캠프와 자산공사가 되기를 위하여 저는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선생님 잠깐만요. 옆으로. 제가 하나, 둘, 셋, 넷, 힘차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사박수 많이 보내고 하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손님이신 것 같은데. 우선 찾아오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전국이 많이 좀 낮았어요. 그전에는 뭐 다시 그래서 오늘 그 군산 사무소 개설을 하면서 전북지역 본부가 이제 많이 영역이 넓어진 것 같고 확대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이제 CBP라고 해서 조직 컨설팅 용역을 용역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캠코의 업무 영역 변화가 민간 기업보다 월등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그렇게 영역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전력 그러면 전기 만드는 회사고 일을 해봐야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발전소를 짓는 데든가 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이 일을 하는 거고 가스공사 그럼 뭐 해외에서 가스 도입해서 나눠주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기능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캠코만 이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지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옛날에 하던 업무가 갑자기 메인이 이제 주력이 바뀌는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하는 일만 최고다. 이래갖고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바뀌었을 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문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전체를 보고서 자기 업무도 키워가면서 주변 업무하고도 네트워크를 가지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냥 조직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그 혁신도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캠코의 독특한 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위기라는 것이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꼭 옛날에 하던 방법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상당히 도래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 가지 업무도 이제 하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만은 주변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지켜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북지역본부는 그런 지역본부 이상으로 그런 열정들이 많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본부인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제 들어와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버티컬하게 수직적으로만 보지 말고 횡적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캠코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횡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21세기는 일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시대라는 것이 바로 획일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전문성을 자기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이 3이 되고 4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추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캠프에서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할 때는 그 시군에 가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1.5명 정도가 국유재산을 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일용이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역량,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캠코와 같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역량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캠코가 그 국유재산 처음에 할 때는 그거 해봤습니까?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량이 쌓이는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점점 이제 채권에서 부동산으로, 물건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채권에서 물건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채권에 정통한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정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해서 이거는 채권하고 달리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시프트가 됐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직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책도 많이 모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 간부급들도 이런 트렌드를 빨리 읽고 직원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더 말씀드리고, 이런 정도로 이제 앞으로 전북지역본부가 어떻게 보면은 사무소도 하나 더 건드리게 돼서 타 지역보다는 이제 더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역단체를 두 개 하나꼴로 이제 지역본부가 배치가 된 거인데 하나가 됐었는데 지방분사까지 더 하나 생겼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커진 상황인데, 이런 커진 상황에서 더 걸맞게 더욱더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준비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다들 열심히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러한 이제 그 행사가 차질 없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캠프의 역량을 또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이런 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써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하는 거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고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를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서 사업을 하는 한 40대 여인.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은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이자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고금리인지 모르고 썼다가 한참 후에 많이 갚은 줄 알고서 상담을 했더니 전혀 원금은 갚아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뒤늦게 확인한 대출금리가 무려 40%. 자산관리공사에서 연리 10%의 금리로 바꾼 뒤 원금을 갚아나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1년 동안 도내 저소득층 1,500명의 대출금 153억 원을 저금리로 바꿔주고 700명에게 연리 4%의 소액대출도 지원했습니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에 사무소도 개설했습니다. 군산하고 익산 지역을 담당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주까지 가서 볼일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IMF 못지않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지금 서민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지방사무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캠코 군산지방사무소는 기존의 전북적 본부가 관할하던 군산과 익산 지역을 맡아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캠코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꿔 드립론 등 서민 금융 지원과 국유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군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 소외자들이 희망을 갖고 좀 더 편리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송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생활자금으로 1,000만 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7개월을 갚아나갔지만 원금 상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 40%의 고금리 늪속에 빠져 이자만 갚은 셈입니다. 김 씨는 결국 자산관리공사에 바꿔 드립론을 신청했고 겨우 사채이자에서 해방됐습니다. 원금은 전혀 안 갚아지고 이자만 내고 있는 실정이 아주 정말 저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꼬드립론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래도 원금이 갚아지잖아요. 많이 또 이자도 줄고 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바꿔 드립론은 사채를 쓴 서민들에게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전주에 있는 서민금융센터에서만 취급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리적, 심리적 거리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대출 건수의 대부분이 전주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사무소가 문을 열어 주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신용 불량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 회복을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전북에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저신용자 수는 40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22%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사람은 1,700여 명으로 저신용자의 0.4%에 그쳤습니다. 서민금융센터의 추가 설치로 제도권 금융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늘 군산지방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먼 거리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에서 1년간 고금리 대출로 고생해왔던 저신용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8%까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서민금융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는 거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이처럼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도민 180여만 명 가운데 22%. 하지만 서민금융 혜택을 받은 사람은 0.4%에 불과합니다. 도내 전 지역을 전주에 있는 전북지역본부 한 곳이 담당하면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지방 사무소를 열고 군산과 익산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지원과 국유재산관리 등 전북지역본부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군산지방 사무소로 이동됩니다. 또 서민채무상담과 가계부채 관리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하는 재원은 7천억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재원들이 보다 좀 확충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비스 확대로 금융 소외계층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 이금진입니다.